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장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종목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죠. 4개월 만에 지금 상장 폐지를 모면하고 주가가 네.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거래 첫날 오늘 주가는 뭐 롤러코스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흐름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뭐 4개월 만에 지금 재개가 됐죠. 일단 1월 3일 날 뭐 그 증권이 2,200억대 이제 횡령 사건 이후에 네. 거래 정지를 됐다가요. 그 후에 어저께 이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이전까지 뭐 두 차례 걸쳐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뭐 상장을 폐지하느냐 여부를 이제 심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회사 실적이 원체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상장을 계속 결정을 한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횡령 액수 중에서 지금 미회수 금액이 한 958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외에 한 1,300억 정도는 지금 회수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이제 회수율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회수 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뭐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8,245억, 그러니까 3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6% 증가한 1,43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순이익은 이런 이제 대손 충당 관련돼서 뭐 나가는 것 때문에 234억으로 해서 77%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순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그런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그 내용 때문에 일단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일단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거래를 재개는 했지만 관련된 이제 후유증은 아마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원체 회사 규모도 크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코스닥 150이나 그다음에 KRX 30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한번 당하고 다시 이제 거래를 재개는 하지만 여전히 주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관련된 지수에서 전부 다 퇴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에서 뭐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아마 그 물량이 오늘 뭐 출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폐기로 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를 두고 이제 아직 투자자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잖아요. 근데 네, 또 그렇죠. 실적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네.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 기존에 주식을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게 1분기에만 한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500억이면 뭐 2분기 정도 되면 뭐 지금 횡령 금액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회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 이미지가 이번에 뭐 횡령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자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00억 정도 이제 규모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그 이사회 구성도 기존보다 이제 사회 이사를 절반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 관련된 회계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작업들을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현금 뭐 일단 그 기보유자들 보시면 일부는 매각을 해서 일부만 들고 계시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거를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이미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펀드에서 이제 매물이 나와야 되는 펀드런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주가 움직임을 뭐 보시면서 좀 이제 출렁거리면서 저점을 그러니까 좀 하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로 인해서 뭐 디오나 덴티움 등 그 외 임플란트 관련주의 변동성에도 이제 네. 시선이 좀 모이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가 임플란트 관련주에 또 어떤 영향이 앞으로 미치게 될지 제 네. 주변을 보면 50대 분들부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성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임플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성장성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이가 나쁘시다 그러면 뭐 틀니를 하시거나 하시는데 최근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성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업종들이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네. 좀 급등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조금 이제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같이 좀 조정을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추가적으로 상장을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됐다라고 해서 뭐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그동안 수혜를 입었었던 임플란트 관련 업종들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디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1,500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도보다 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6% 증가한 이제 34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아마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이 2,91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698억으로 77%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봉쇄는 있긴 하지만 뭐 중국 시장 내에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올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에 따른다라고 해도 이런 기업들의 그 뭐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갖고 있었던 뭐 KRX나 아니면 코스닥 관련된 지수에서 이제 빠지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다 여타 이제 기업들의 수혜가 뭐 입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은 계속 좀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아, 네. 예, 수백억 횡령 소식이었고 뭐 직원이 자수를 했다라는 네, 얘기였는데요. 주가는 좀 크게 흔들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우리은행 그 직원이 뭐 500억대에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일단 2012년부터 18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뭐 지금 인출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일 뭐 은행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관련 직원이 이제 자수를 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금이 그럼 과연 어떤 자금이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과거에 이제 그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있었던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란의 이제 엔터합이라는 회사가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측 간에 최종적인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와중에 가격 협상이 안 맞아서 일단 계약이 파기가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선 협상을 하면서 납부했었던 그 계약금 중에 일부다라고 지금 뭐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뭐 이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은행과 이란의 엔터합과의 지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ISD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에서 우리은행이 지금 패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이런 사건 때문에 아마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우려는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제1금융권이라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데 이 조직에서 내부 통제 기준의 그러니까 미비 때문에 이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제 대외 신뢰도에서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그런 점이 아마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업계 3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네네. 이 같은 소식이 또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은행주는 최근에 또 네. 호평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네, 그렇죠.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네.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크게 좀 그러니까 타격을 입을 거는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8,800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금융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특히 올해 이제 민영화 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뭐 영업 실적을 좀 더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 섞인 또 그런 내용도 갖고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 모델을 IUC를 이제 광고 모델로 할 만큼 네. 공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일단 공격적인 마케팅에 제동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이제 내부 통제가 좀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향후에 공격적인 영업은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 아마 그 기대했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뭐 당연히 뭐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뭐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이제 그 증가치기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영향 자체는 길게는 뭐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8,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횡령 금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횡령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회수가 되고 이제 손실로 남을 금액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긴 하겠지만 500억보다는 이제 작은 금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는 뭐 우리은행 규모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뭐 단기적인 영향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는 종목으로는 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